여들톡 들으면서 나도 팟캐스트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해본 톡토로들 계신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글로벌 최대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와 함께라면 누구나 팟캐스트를 제작하고 발행할 수 있어요. 녹음부터 편집은 물론 여러 다른 팟캐스트 플랫폼에 한 번에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좋은 걸 좋다고 말하는 여들톡처럼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세상과 나눠보세요. 스포티파이가 여러분을 도와줄 거예요. 지금 바로 스포티파이에 가입하고 팟캐스트를 시작해보세요. 심지어 무료입니다. 여자둘이 토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선우입니다. 저희는 지난 7월 25일에 금빛 종소리 대규모 북토크를 아주 성공적으로 치르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막 걱정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왜죠? 진행자였던 선우 씨를 전적으로 믿기 때문이죠.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톡토로들도 아주 많이 와주셨고요. 300명 정도가 들어가는 행사장이었는데 아주 꽉 차서 즐겁게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참석해주신 분들이 아주 양질의 질문을 해주셔서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가지고 또 하나 씨가 아주 여러분께 초고속으로 사인도 해드리면서 알찬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사인을 처음에는 무슨 님께 고전 영원한 여름방학이라고 쓰고 사인하고 제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해드렸는데 도서관은 또 공공기관이고 칼같이 9시에 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줄을 늘어서신 분들께 사인을 해드려야 되니까 계속 점점 관리 멘트가 들어오는 거죠. 속도를 더 높이셔야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30% 더 속도를 높여야 돼요. 성함 쓰는 거 빼세요. 고전 영원한 여름방학 빼세요. 이렇게 돼가지고 아주 불이 나게 사인을 해드렸는데 그 중에 그러니까 긴 줄을 서서 계시다가 제 앞에 왔을 때 저는 빨리 제 사인만 하고 이제 다음 분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 이 북토크에 오려고 미국에 사는데 17년 만에 한국에 왔어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제가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분을 응대하는 역할을 제가 했습니다. 그랬더라고요. 네. 사인을 받고 이제 좀 돌아가기 아쉬워하시는 분들은 제가 행사장에 머무르면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어디서 오셨다 이런 말씀도 듣고 했는데 정말로 미국에서 17년 만에 오셔서 저한테 여권을 보여주셨어요. 이 행사만을 위해서 들어왔고 미국 여권을 갖고 계시고 굉장히 감격에 겨우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기억을 안고 미국으로 또 귀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와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톡토로 분께서 행사 이후에 저에게 쪽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잠깐 소개해 볼게요. 오늘 즐겁고 감동적이고 늘 그렇듯 유쾌한 두 분의 케미를 직접 볼 수 있었던 제 생애 첫 북토크를 멋진 기억으로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작가님의 북토크를 보러 왔다고 덜덜덜 떨며 말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미국으로 이민했고 이제 거의 30년 가까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고 육아와 일, 눈에 띄는 변화 없이 느슨하게 하지만 꾸준히 밋밋해져가는 생활에 지쳐 있을 때 우연히 책이라웃 팟캐스트를 듣게 되었고 저 깊은 곳에 파묻혀 있던 책에 대한 애정을 겨우 찾아 쌓여있던 먼지를 탈탈 털고 그날부터 소중히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독서는 생존 본능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시작과 과정에 본의 아니게 함께하신 김하나 작가님과 황선우 작가님을 오늘 뵐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중간중간 울컥했어요. 저는 한국에 가족이 전혀 없는 데다 세 남매를 키우다 보니 한국 여행은 꿈으로만 간직했었는데 올해 갑자기 꼭 이곳에 와서 여자둘이 살고 있습니다를 읽으며 그려왔던 망원동도 보고 그 길을 직접 걸어보고 싶다는 마음에 17년 만에 혼자만의 한국 여행을 결심하고 여권도 만들었어요.
아이들 방학과 맞지 않아서 서울국제도서전에 갈 수 없는 게 너무 안타까웠는데 금빛 종소리 북토크 광고를 보고 바로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오늘 북토크에서 하나 작가님의 도시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직접 부딪히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듯 고전도 그러하다 라는 말이 참 와닿았는데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 앞으로 한국 소설과 에세이 등에 등장하는 마포구에 더 친밀하게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주의 여행에서 딱 반이 지났습니다. 서교동의 한 호텔에 묵으며 발 닿는 데만 유유자적 돌아다니며 즐기고 있습니다. 처음 첫 주는 오늘을 기다리며 보냈으니 남은 한 주는 오늘을 곱씹으며 보내다 잘 돌아갈게요. 참 애플TV에 이디스 워튼의 미완성작 더 버커니어가 아메리칸 리치걸스라는 제목의 드라마로 제작되어 스트리밍 중입니다. 혹시 보셨을까요? 사실 제가 이 드라마 번역을 맡아 작업하며 이디스 워튼의 매력에 손가락 끝만 담가본 상태입니다. 금빛 종소리를 읽고 나서 순수의 시대부터 읽으려고 해요. 그래서 사인도 그 페이지에 받았답니다. 작가님들 늘 건강하시고 두 분 작가님의 모든 길을 응원합니다. 참 좋아하기 쉬운 사람이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쪽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진아님이신 것 같고요. 네. 또 이디스 워튼 드라마 번역을 하셨다니 너무 인연으로 닿아 있는 것 같아서 반갑네요. 그러게요. 저는 그 드라마의 존재를 지금 DM을 듣고 알았어요. 저희가 은근히 홍보대사로 있는 마포구에서 즐겁게 남은 한 주도 잘 보내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여행의 경험이 미국에서의 생활에도 큰 활력으로 샘물처럼 작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북토크예요, 이따 배워요 이렇게 쓴 인스타그램 피드에 어느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일본에서 오신 독자님인 거예요. 책은 구했는데 이 북토크 티켓을 구하지 못했는데 참 너무 보고 싶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셨길래 제가 왜냐하면 오늘 오기로 했다가 못 오시는 분들이 막 양도를 하겠다 이런 메시지 같은 걸 제가 봤었으니까 남는 자리가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DM을 보내서 오시면 이 DM을 보여주시면 입장시켜드리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분도 나중에 한국말이 완전히 능숙하지는 않은 분이었는데 북토크를 잘 들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것도 너무 뭉클했습니다. 꼭 멀리서 오셔서만 뭉클한 것은 아니고 어디에 계시든지 북토크에 와서 눈을 반짝이면서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맞아요. 평일 저녁에 각자의 일을 마치고 쉬기만도 바쁜 그 시간에 또 요새 날씨도 좋지 않잖아요. 아주 덥고 비가 막 쏟아지는데도 모여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리고 이렇게 가고 싶은 행사의 표를 구할 수 없을 때 간절히 원하면 우주의 기운이 도와준다고 하잖아요. 그 사이에 한 가지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나대기? 원한다는 걸 이제 표현하면서 나대는 거. 그렇죠. 그렇게 하면 누군가는 도와줘서 기회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톡토로 여러분, 금빛 종소리 2탄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속편 계약을 했습니다. 네, 북토크가 있던 그날 바로 민음사의 담당 편집자님께서 계약서 서류를 가져오셔서 뒤풀이 자리에서 사인을 했습니다. 축하드려요, 하나씨. 네, 앞으로 또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북토크에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둘톡을 매주 하면서 원고를 쓰는 게 여둘톡이 너무 즐겁기 때문에 큰 장애 요인이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도 여둘톡과 원고 쓰기를 잘 병행할 수 있도록 조율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너무 오래 걸리지는 않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아, 그리고 알려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독서 모임이라고 해야겠죠. 대규모의 트레바리에서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있습니다. 8월 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이고요. 트레바리 강남 아지트 3층에서 이 북토크는 유료예요. 트레바리 회원만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비회원도 가격 차이가 약간 있지만 유료로 들으실 수 있는 강연이고요. 조금 더 오붓하게
책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트레바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한가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자, 이제 본편으로 들어가야죠. 오늘의 주제를 정하게 된 계기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저희가 지난주에 공연을 보러 갔잖아요. 파리 오페라 발레단 에뚜알 갈라 공연이 한국에서 있었고 거기에 프로그램북에 아주 알찬 내용을 우리 춤토로님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같은 날 공연을 보러 가게 돼서 공연 보고 나서 같이 뒤풀이 자리를 가졌습니다. 춤토로님께 이 프로그램북의 내용이 참 좋더라. 이 해설을 읽으면서 우리가 공연에 대해서 더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프로그램북이 참 아름답게 편집이 되어 있지만 글씨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근데 춤토로님이 이제 하나 씨랑 저랑 또래거든요. 저희의 나이대가 다 비슷하다 보니까 돋보기가 없이는 이 글씨를 제대로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 보인다. 디자인이 너무 글씨가 촘촘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최근의 신체적인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 공연에서 기욤이라고 하는 아주 귀요미 발레리노가 있었는데 기욤 디옵이라고 한국이랑 좀 뜻깊은 인연이 있죠. 파리 오페라 발레에서 수성무용수를 에뚜알이라고 하는데 그 에뚜알 지명을 한국에서 공연을 하던 중에 지명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축하를 하고 굉장히 감격했던 그 모습을 한국 관객들이 보았죠. 작년에 LG 아트 센터에서 있었던 지젤 내한 공연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기욤 디옵이 왔는데 그 공연을 참 저희도 즐겁게 보았고요. 또 최근에 이분이 나와서 아주 반가웠던 것은 언제였냐면 바로 이번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서 또 이 기욤 디옵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올림픽 개막식은 그 나라가 가진 문화적 자산을 출동시켜서 아주 화려하게 보여주는 그런 이벤트잖아요. 그 행사의 한 순서로 기욤 디옵이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우리 서울에서 만났는데 또 언제 파리를 갔대? 이런 느낌으로 반갑게 봤습니다. 왠지 그러면 막 서로 아는 사이 같고 그러니까. 너무 더 반갑고 그렇잖아요. 우리 기욤. 그래서 이제 춤토로님과 저희가 다 또래다 보니까 예전 같지 않은 어떤 신체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것이 노안이 오는 거죠. 저는 작년부터 노안이 와서 작년 제 생일 선물로 돋보기를 하나씩가 맞춰줬죠. 그걸 아주 잘 쓰고 있고 사실 저희 또래 친구들도 노안이 이미 온 친구도 있고 좀 천천히 오고 있는 친구도 있는 와중에 제가 돋보기를 비교적 빨리 맞춘 편이에요. 근데 이게 글씨 볼 때 너무 유용하니까 들고 다니면서 다른 친구들이 핸드폰 글씨를 보면서 힘들어하거나 뭔가 책을 확인해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빌려주면 다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다들 개안한 것처럼 너무 좋아하죠. 돋보기가 필요한 줄도 몰랐는데 써보니까 이게 나에게 지금 결핍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선우 씨가 그 돋보기 들고 다니면서 친구들한테 마치 글자가 잘 안 보이십니까? 이런 사람처럼 돋보기를 어찌나 그렇게 씌워보고 돌아다니는지. 근데 영업을 많이 했죠, 제가. 맞아요. 쓴 친구들은 다 와, 너무 시원하다. 이렇게 큼직하게 잘 보이다니. 이런 반응이었죠. 근데 약간 돋보기를 쓰기 시작한다는 것도 어떤 내가 나이를 먹었다라고 하는 좀 상징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노안이 왔다는 걸 느끼거나 시력이 예전 같지 않다라고 감각하면서도 돋보기를 맞추는 어떤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친구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나이를 이만큼 먹었어 라는 어떤 선언적인 행위라서. 근데 먼저 가본 저로서는 아주 편하다. 너무 권하고 싶은 거죠. 저도 가끔씩 선우 씨 돋보기를 빌려 쓰고 뭔가를 볼 때 눈이 싹 시원한 것이 있어서 하지만 선우 씨의 시력과 제 시력이 같지는 또 않으니까 저도 제 돋보기를 따로 맞출 생각은 안 하고 있었는데 원고를 많이 쓰고 또 뭐 추천사를 쓰거나 해야 돼서 원고를 빨리 좀 읽어야 될 때도 있고 하다 보면 눈이 아주 빨리 피로해지고
눈이 어른어른 거릴 때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진 다초점 렌즈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게 아래쪽에는 돋보기 같은 게 들어가 있고 또 눈을 위로 떴을 때는 그게 렌즈 안에서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미 착용하고 있죠. 바로 이 순간에도. 그러니까 근시를 위한 렌즈와 노안을 위한 렌즈가 하나의 안경 안에 섹션을 나눠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아래쪽으로 이렇게 눈을 좀 거만한 사람처럼 깔보면 이제 글씨가 잘 보이고, 그리고 보통처럼 평평하게 이렇게 뜨면은 먼 곳이 잘 보이는 그런 교정 효과를 가진 안경입니다. 저도 그래서 누진 다초점 렌즈를 두 가지를 맞췄는데 하나는 그 렌즈의 세계도 정말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검사를 철저히 해서 내가 가까이 있는 책을 보고 그리고 고개를 돌려서 약간은 멀리 떨어져 있는 모니터를 보고 이런 식의 작업을 하는 사람이면 그에 맞는 렌즈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 아주 미세하게 자기한테 약간의 불편함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좀 있어요. 근데 이 렌즈가 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구 권하기는 어렵지만 내가 어떤 특정한 거리의 시각적 작업을 계속해야 되는 분이라면은 정밀 검사를 통해서 자신에게 딱 맞는 렌즈를 맞추게 되면은 훨씬 눈이 개운해요. 이게 그러니까 누진 다초점 렌즈잖아요. 그러니까 한 렌즈의 배율이 다양하게 있어서 원시 근시를 다 교정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이제 한자어는 띄어쓰기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누진 다초점이다. 이 렌즈의 기능에 대해서 아니까 이거를 제대로 읽을 수가 있는데 저희의 한 10살 정도 어린 30대 친구가 이 말 자체를 처음 들어본 거야. 했더니 누진다가 뭐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미란다 원칙 이런 것처럼 누진다. 와칸다. 블랙팬서 와칸다처럼 누진다. 초점 렌즈라는 게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김민철 작가 철공과 함께 광고회사를 다닐 때 창밖으로 저 멀리 어디를 봤는데 그 건물에 만두피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약간 앞쪽에는 띄어쓰기를 하고 피부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만두피 앞에 피부비는 뭐냐? 막 그랬는데 그게 창문을 누가 잘못 열고 닫아가지고 띄어쓰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피부, 비만, 두피였던 거죠. 누진다. 초점 렌즈. 네, 누진 다초점 렌즈에 대해서 아직 알 수 없는 그런 30대 젊은이의 순진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 각자 느끼는 신체적인 변화, 노화의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 셋 다 노안을 경험하고 있어서 그 얘기를 와르르 쏟아내고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어떤 방송에서 봤던 장면에 김희선 씨가 출연을 했거든요. 근데 김희선 씨가 대표적으로 저와 동갑내기 연예인입니다. 77년생. 또 다른 동갑내기 연예인으로는 원빈 씨가 있어요. 하지만 원빈 씨는 너무 요즘 안 나오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이 어느 정도 노화가 진행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그런 말을 하는데 그냥 같은 해에 태어났다는 것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무슨 동문처럼 자부심을 느끼듯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이게 또 어릴 때는 잘 모르지만 나이 들수록 나의 동갑 친구를 사회생활하면서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물론 김희선 친구가 아니야. 저랑 친구는 아닙니다만 같은 해 태어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주는 또 약간의 반가움이 있어요. 우리 춤토로님처럼. 근데 김희선 씨는 정말 수십 년 동안 활동해온 대표 미인이고, 뭐 당연히 타고난 어떤 외모에 탁월함도 있고, 관리도 잘 받아왔으니까, 일단 외모적으로는 전혀 노화의 어떤 것들을, 징후를 발견하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이 사람도 뭔가 몸의 기능, 신체의 기능에 있어서는 뭐 비슷하게 나이를 먹어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아직 노안이 안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질투가 나더라고요. 이분의 어떤 아름다운 외모나 뭐 피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워낙 넘사벽이니까 나 같은 범인이 범접할 수 없는 경지니까 별로 당연히 차이가 난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노안이 안 왔다고 하니까 같은 나이에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왜 눈까지 좋아? 막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죠. 왜 그러잖아요. 나이 또 지긋하신 분들 사이에서는 어떤 연예인들 보면서 칭찬을 하는 게 저 사람은 다 저거 자기 이빨이야. 하든가 저 머리가 심은 게 아니라 다 자기 머리야. 이런 걸로 칭찬을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빨은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쓰지만 사람에게 지칭하는 말은 아니죠. 사람한테는 이. 동물에게는 이빨. 비인간 동물들에게는 이빨이라고 한다. 뭐 표준어로는 그렇다라는 말씀은 드립니다. 그래서 할머니들 사이에는 남편 자랑, 돈 자랑, 자식 자랑 다 해도 된대요. 근데 치아 자랑은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금기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부럽기 때문에. 줘요? 그렇죠. 나는 그렇구나. 임플란트 몇 개 하고 이제 틀리도 해야 되는데 전부 자기 이야? 라고 하면 너무 큰 박탈감을 주는 어떤 자랑인 거죠. 그날 그 춤토로님이랑 노안 얘기하면서 바늘에 실 꽂는 거 그건 진짜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나머지 둘도 맞아 그게 진짜 안 되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생각해보면은 우리한테 엄마가 이것 좀 넣어봐라 이렇게 할 때 이게 안 보이나? 라고 생각하면서 실을 넣어드리곤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나이가 된 거죠. 생각해보면 저희 엄마는 자수라든가 어떤 뜨개질 이런 식의 공예를 굉장히 취미로 많이 하셨는데 그거를 엄마가 그만두기 시작하신 게 물론 뭐 손가락 관절이 아픈 것도 있겠지만 노안이 오고 나서 엄마 50대 때였던 것 같아요. 50대 우리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톡가를 하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오늘의 주제는 나이 들매 속도입니다. 톡가를 한번 갈까요? 여, 둘, 톡토로톡토로톡.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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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이제 간간히 이걸 붙이려고 했는데 까먹었네요. 뉴욕타임즈에 언급된 팟캐스트 여둘톡 108화입니다. 자, 뉴욕타임즈도 주목한 팟캐스트 여둘톡을 듣고 계십니다. 자, 노화의 여러 현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자면은 선우 씨의 지금 흰머리 진도는 어떻습니까? 저는 흰머리가 아주 많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염색을 해야 될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앞머리 쪽에 가르마가 갈라진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정수리 쪽에 조금 흰머리들이 굴락하는 그 지역들이 좀 있습니다. 흰머리 굴락지. 가두리 양식장. 네. 하지만 뭐 이게 조금 더 멋있게 세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기르고 있죠. 근데 하나 씨는 정말 흰머리가 없어요. 하나 씨는 흰머리가 거의 전체 머리 중에서 3가닥, 4가닥 셀 수 있을 정도로 있고 그거를 본인이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여기 앞쪽에 하나, 옆쪽에 하나, 뒤쪽에 하나 있었는데 앞에 있던 애가 어디 갔지? 이러면서 찾고 안부를 좀 확인하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미용실 원장님이 여기 흰머리 있네요 하면서 뽑으시려고 해가지고 이제 장사롱 말고 다른 곳이었는데 아이 그거 애착 흰머리예요. 드세요. 그랬었죠. 서너 가닥은 아니고 여기 이제 이 옆쪽이나 넘기다 보면은 흰머리가 곧자리 있어요. 아, 좀 늘었나요? 네, 좀 늘었어요. 한 몇 년 전만 해도 딱 3가닥, 4가닥 이렇게 셀 수 있었지. 몇 년이면 달라지죠, 당연히. 아, 그렇구나. 하나 씨의 흰머리나 김희선 씨의 노안처럼 각자 조금 늦게 오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 것 같네요. 근데 또 앞서 나가는 부분도 있죠. 저의 경우에는 이가 원래 그렇게 튼튼하지 않은 편이고 요새 느끼는 건 뭐냐면 요즘 느끼는 것도 아니고 느껴온 지는 꽤 됐어요. 이 사이가 점점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왜 어른들이 식당에서 식사하고 나올 때 찝찝거리거나 막 그런 소리 내면은 싫잖아요. 그렇죠. 왜 남들 듣는데 왜 저런 소리를 낼까 싶었는데 왜 저는 그런 소리를 내진 않지만 왜 그런 소리를 내는지는 이해하게 됐어요. 이에 뭐가 아주 잘 끼고 그게 한 군데만 딱 그런 게 아니라 이 사이가 전체적으로 약간 벌어져서 음식이 잘 끼곤 하니까
그런 습관이 생기는 거죠. 저도 지금 생애 첫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치아를 어금니를 하나 발치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새 날씨가 하루에도 몇 번씩 비가 쏟아졌다가 활짝 개었다가 막 한쪽에는 먹구름 한쪽에는 파란 하늘 정신이 없잖아요. 그리고 너무 덥고 습하죠. 이럴 때 가장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 누구냐? 생리하는 사람입니다. 아. 제가 지금 이번에 생리를 할랑말랑 하고 있는 상태가 오늘인데 이게 작년에 저희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생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메이의 새빨간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30년째 생리 중이라니 편을 녹음을 했었죠. 네. 근데 그때도 약간은 저희가 반가운 마음을 갖고 저희 이제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약간 불규칙해졌어요. 그렇게 그랬는데, 쉽게 놔주지 않더라고. 젠장 다시 규칙적이 돼가지고. 네, 끈질겨요. 생리라는 놈은. 그러게요. 생리 주기가 규칙적이 되었다가 지금 이번에는 약간 빨리 오는 것 같은데 저는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거든요. 뭐 끝나면은 더 훅 늙는다 이런 말도 있고 끝나고 나면은 몸에 열감이 있고 힘들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듣지만 저는 지금 이렇게 덥고 습할 때 생리까지 시작하는 게 이미 너무 짜증이 나요. 거참. 근데 또 우리가 갱년기를 겪어보지 못했잖아요. 갱년기에 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우리를 생리만큼 힘들게 할 수도 있겠죠. 그건 또 그것대로 다가오면 겪어봐야지 알 수 있겠죠. 저는 또 작년부터 느끼는 하나의 변화는 노안과 더불어 소화력이 떨어졌어요. 선우 씨는 소화왕이었잖아요. 근데 아니, 소화는 여전히 시키는 것 같은데 장이 예전보다 더 민감해진 것 같아. 근데 이걸 인정하기도 굉장히 좀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소화왕으로서 이렇게 잘 먹는 나, 이렇게 먹을 것을 즐기는 나라는 게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이었나 봐요. 라일리의 섬처럼 묵고제비 섬. 묵고제비 섬이 있었구나. 묵고제비 섬이 나한테는 굉장히 크고 탄탄하고 아름답고 거기에 온갖 맛집들이 반짝거리면서 나의 추억을 구성하고 있었던 거야. 잠시 이 이야기는 인사이드 아웃 2 얘기를 하면서도 언급했던 그 애니메이션 속에 나오는 자아의 여러 성격을 반영한 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전히 먹는 양도 뭐 누구 못지 않은 편이고 뭐 다양한 음식들을 즐기고는 있는데 작년에 제가 처음으로 장염 증상을 경험을 했죠. 맞아요. 네, 46년 만에 인생 처음으로 장염에 걸렸고. 그래서 또 저는 알 수 없는 박탈감을 느꼈죠. 처음이라니? 그리고 요즘 느끼는 건 뭐냐면 매운 걸 소화시키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어요. 맞아요. 근데 원래도 좀 맵찔이긴 했죠. 저희 둘 다 매운 걸 잘 못 먹고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도 매운 음식을 잘 사 먹지 않고 집에서는 제가 요리를 하니까 거의 고춧가루를 안 쓰죠. 저희 집 음식들은. 빨갛게 나오는 게 거의 없이 되게 슴슴하게 간을 하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 점점 매운 걸 먹는 능력이 퇴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너무 놀라웠던 게 제가 카레를 끓였잖아요. 네. 제가 직접 요리를 했고 좋은 재료들을 듬뿍 써가지고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 카레 분말이 약간 매운맛이었던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매운맛의 기준이 한국인들에게는 신라면이잖아요. 신라면 정도면은 아주 맵진 않지만 좀 적당히 보통 매운맛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신라면 정도는 좀 보편적으로 즐기는 매운맛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둘 다 신라면을 못 먹습니다. 아니 생각해봐. 매울 신자가 그렇게 크게 쓰여 있는 라면인데 그게 어떻게 보통 매운맛입니까? 그러니까요. 불닭 이런 거는 절대 시도를 못 생각도 하죠. 안 했죠. 네. 근데 심지어 내가 끓인 카레인데 그걸 조금 농도를 진하게 끓이기는 했어요. 근데 그걸 먹고 그날 하루 종일 배탈로 고생을 했습니다. 저도 그랬죠. 하지만 끓여놓은 카레를 버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우유를 많이 넣어서 좀 희석을 시키고 농도도 묽게 했더니 그 다음번에 먹을 때는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매운 걸 잘 못 먹더라도 카레가 순한 맛보다는 약간 매운맛을 평생 맛있게 먹어왔는데 또 이번에 그런 걸 둘 다 겪고 나서 또 이게 노화의 현상 중 하나인가? 이런 생각을 했죠. 소화력은 저는 선우 씨는 소화는 잘 된다고 했잖아요. 소화력도 많이 떨어졌어요, 저는. 그래서 밥 먹는 양을 보면 햇반을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작은 햇반으로 옮겨 탄 지도 오래됐고 음. 한 2년쯤 전부터는 작은 햇반 한 개를 다 못 먹죠. 그렇죠. 작은 햇반이 130g이에요. 큰 햇반은 210g. 근데 보통 큰 햇반을 하나 데워서 우리 둘이 나눠 먹으면 아니야. 큰 햇반은 또 따로 있고요. 보통 햇반. 그치. 큰 햇반은 300g. 보통 햇반이 210g인데 그걸 우리 둘이 나누면 식사량이 대충 맞아요. 근데 또 복잡하게 하나씨는 흰쌀밥을 좋아하고 저는 잡곡밥을 좋아하기 때문에 둘이 통일하지를 못하고 하나씨는 작은 햇반, 저는 잡곡밥, 즉석밥을 먹는데 130g짜리 작은 햇반을 하나 다 못 먹죠. 그리고 저희 엄마는 이제 나이 들어서 뭐가 바뀌었어? 엄마 몸이 어떻게 달라졌어?라고 했을 때 통잠을 못 주무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정말 평생 9시 뉴스 보다 보면은 옆에서 잠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서 텔레비전 끌라 그러면 엄마 안 잔다. 뭐고 있다. 이런 사람이었는데 잠드는 것도 입면에 들어가는 시간도 훨씬 오래 걸리고 그리고 통잠을 길게 못 자고 좀 깨는 게 잠을 깊이 못 자는 게 엄마가 60대 이후의 변화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더 나이가 들면은 잠이 많이 줄어들고 새벽잠이 없어지고 한다고들 얘기를 하죠. 또 저희가 느끼는 여러 현상 중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쓰는 베갯닛이 약간 누빔이잖아요. 근데 자고 일어나면 저는 이제 자다가 옆으로 누워서 자게 되면은 얼굴에 그 누빔 자국이 생기는데 그게 어떨 때는 오후 3시까지 있어요. 이거 우리 익숙하지 않나요? 무한도전 한창 방송할 때 맞아요. 그때 박명수 씨가 얼굴이 눌린 채로 항상 이렇게 눌린 채로 많이 왔었어. 근데 이제 다른 멤버들이랑 나이 차이가 있고 제일 큰 형이다 보니까 엄청 놀림감이었죠. 근데 그 박명수 씨 나이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때 무한도전 할 때 박명수 씨 나이인 거야. 그분이 딱히 더 게으르거나 늦잠을 자거나 했다기보다는 나이가 들어서 뭐가 눌린 게 빨리 올라오지 않는 거죠. 피부의 탄력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붓기도 요즘 많이 붓죠. 붓기를 빨리 뺄 수가 없어요. 오래 부어있기도 하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저희는 저희 또래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요즘도 뭔가 축하할 일이 있거나 뭐 흥이 나거나 하면 친구들과 술을 많이 마시는 편이죠. 즐겁게 뭐 아주 늦도록 또 술을 마시고 그래서 저의 뭐 대학 친구들이라든가 또 다른 친구 무리들은 아직도 그렇게 놀 수가 있어 이렇게 놀라워하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마시던 것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도 여차하면 많이 마시곤 하는데 확실히 다른 건 뭐냐면 숙취가 옛날에 비해서 훨씬 오래 가요. 그래서 술을 마실 때는 마시더라도 이게 작은 일이 아니게 되는 것은 그게 2, 3일씩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차차 그 횟수를 줄여가게 되는 것 같아요. 3일까지 가요? 3일까지 안 가지 않아? 그런가? 예전에는 다음날 아침에 힘들다 뭐 이러고 난 뒤에 오후에는 좀 살아났다면은 해장하고 뭐 화장실 갔다 오고 이러면은 오후부터는 일상생활을 했죠. 요즘은 하루 꼬박 또는 그 다음날까지도 여파가 있을 때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횟수를 줄여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술 약속 같은 걸 잡을 때 되게 1박 2일로 일정을 비워야 돼.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음날 중요한 거 있는 날은 못 마시고 뭐 그 다음날 정도까지도 안전한 날로 약속을 잡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예전에는 그냥 술자리라는 것을 친한 사람 덜 친한 사람 다양하게 가졌다면 이제는 굉장히 사람을 선별해서 내가 이 사람에게 나의 1박 2일 정도는 내어줄 수 있어. 이 정도 결단이 서야 되게 소중한 나의 시간 당신에게 선물합니다. 좀 이런 마음으로 술자리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만나기 때문에 또 후회는 없죠. 우리가 좀 다음날의 체력과 컨디션을 끌어다가 쓰지만 또 그만큼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친밀감을 느끼고 하면은 또 후회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노화에 대해서 이런저런 다양한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 늙음 자랑이 흥이 나버려서 왜 늙음 자랑이 이렇게 재밌지? 이런 것 같아요. 윤여정 선생님이 예전에 어느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네.
그거는 60 돼봐도 몰라. 나도 지금 이 나이가 처음이잖아. 나도 지금 67살이 처음이라고. 처음 살아보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이게 일종의 예전에 들었던 나이 들면 이렇대더라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답습해 간다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처음 겪는 거잖아요. 어머 진짜 이러네. 이제 내가 이 나이가 된 거네. 이게 또 일종의 새로움이기도 한 거죠. 맞아요. 우리 모두는 생명이라는 거대한 어떤 현상 속에 있는 하나의 개체들이고 이 커다란 흐름 속의 일부입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우리의 늙음은. 저희도 47살이 처음이라 처음 겪는 것들이 좀 신기하고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좀 재밌기도 합니다. 재밌어요? 아니 진짜 흰머리가 이렇게 나네 라든가 주름이 이제는 웃으면 이렇게 지네. 사진 찍으면 여기가 이렇게 보이네. 이런 게 모르겠어요. 저는 재미를 아주 크게 개념을 확장한다면 재미에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톡토로들에게 이런 얘기를 더 들려드리고 싶은 이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특히 외모의 아름다움에 굉장히 집착하고 그 기준이 높은 사회잖아요. 그리고 그 어려 보임, 동안에도 너무 집착하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불건강하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여성들 각자의 내면에 뭔가 내가 신체적으로 쇠퇴되거나 외모가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드러내지 못하고 되게 숨기고 뭔가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관리해서 변함없는 모습으로 나서야 할 것 같은 그런 강박을 굉장히 강하게 심어주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모두가 나이는 먹는 것이다. 그리고 이 노화를 자연스럽게 우리가 대처해 나가면서 너무 저항하거나 너무 거부하거나 할 것 없이 연착륙하는 그런 방법들을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노화에 있어서 가장 핫한 개념이 저속 노화죠. 정희원 교수님이라고 아산병원 노년내과 전공 선생님인데 이분이 이제 나이를 천천히 들게 하는 여러 가지의 생활 습관을 제안을 하시면서 저속 노화 혹은 거기에 이제 거스르는 가속 노화라는 개념을 얘기하셔서 굉장히 재밌게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얘기들을 해주고 계시죠. 근데 재밌는 게 이 정희원 선생님이 처음 물론 전공도 그쪽이시긴 하지만 이 저속 노화라는 개념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대중적으로 알려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이분이 취미로 호른을 하세요. 아, 그래요? 저랑 같은 관악기 주자시죠. 근데 호른이. 아니, 그러니까, 김희선 원빈이랑은 같은 동갑, 77년생이고, 정희원 선생님이랑은 관악기 주자다. 그렇죠. 세상 사람 모두와 어떤 친밀감, 우리는 동지, 친구, 이런 걸 맺을 수가 있겠네요. 너무 나댔나요? 그래요, 관악기 주자. 내적인 친밀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호른을 연주를 하시는데 우리가 영화 괴물에서도 봤다시피 호른은 관악기 중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악기입니다. 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이 코어의 근육, 복근의 힘이 없이는 연주하는 게 불가능한 그런 악기죠. 그래서 이 선생님이 근육을 어떻게 몸에 붙이고 유지하는가, 그러니까 본인의 취미 생활을 더 오랫동안 잘 하기 위해서도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본인이 여러 가지 근력 운동, 달리기 이런 것도 해보고 식습관도 단백질 위주로 가져가 보고 하다가 시행착오도 겪고 이러면서 확립한 개념이 이 저속노화 생활 습관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노화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나쁜 것이니 그 나쁜 것으로 다가가는 것을 조금이라도 늦추자 이 개념이라기보다는 노화라고 하는 것은 다가오는 것인데 내가 나 스스로에게 호른을 잘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것들을 해보았더니 노화되는 속도를 조금은 감퇴시킬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저속노화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기대 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 한국인의 아마 평균 수명이 83세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50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세까지
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더 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오래 살면서 기존에 65세 이상이 노인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렇다면 인생의 한 35년 정도를 노인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근데 물론 이 노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좀 수정이 있어야겠죠. 65세 기준은 아주 오래전에 정해진 거고 아마도 지금의 60대는 우리가 어렸을 때 60대와는 아주 다를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정의되는 노년이라는 것도 뭐 은퇴의 시기 같은 것도 다 달라질 테고. 근데 그렇지만 어쨌거나 노인으로 아주 오래 살아야 한다면 그 노년 시기를 조금 더 건강한 몸으로 더 건강한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건강한 관계들 속에서 살아가는 게 인생 전체를 봤을 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가속노화의 길로 살다가 어떤 질병 같은 것을 많이 아는 채 훨씬 오랜 기간을 살아야 될 수도 있는 그렇죠. 때니까. 그렇죠. 근데 저속노화의 이 여러 가지 생활 습관들을 보면 사실 국영수 위주로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해라 이런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는 해요. 이 정의연 선생님의 저서를 제가 약간 속독으로 하나 씨가 금빛 종소리에서 얘기하는 이온 음료 독서법처럼 칼칼칼 마시고 마라토너가 캔을 달려가듯이 던지는 그런 식으로 좀 속독을 해봤는데요. 뭐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 결국 중요한 거는 잘 자고 잘 먹고 운동하고 그리고 몸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이런 생활법인 거예요. 되게 쉽게 느껴지죠. 김신지 작가 어머니께서 스트레스를 왜 받나? 안 받을라 하면 안 받지. 약간 그런 말씀 같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늙음 자랑을 하면서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잘 못 자고 잘 먹기가 힘들어지고 스트레스를 이래저래 받는 그런 생활에 노출되기가 쉽다라는 얘기잖아요. 노화가 될수록.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스스로를 좀 의식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라는 얘기로 저는 읽었어요. 저는 근데 제가 저속노화 개념을 선우 씨처럼 책을 읽어본 것도 아니니까 잘 못 이해하고 있는 걸 수도 있지만 요즘은 이 저속노화, 가속노화에 대해서 워낙 얘기들을 많이 해서 눈에 이런저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정의원 선생님이 라면도 조금 더 저속노화 식단으로 만들어서 먹는 자신의 이제 뭔가 사진을 올렸던가? 그런 거 저는 팔로우하고 있진 않은데 제가 타임라인에 보였어요. 렌틸콩을 넣어가지고 스프 양을 줄이고 라면에다 렌틸콩을 넣어서 먹는다는 걸 보고 저는 와 나는 그냥 노화할래. 라면은 그냥 라면 맛있게 넣어서 스프 다 넣고 정량 지켜서 끓여서 맛있게 먹어야 스트레스가 덜한데 저는 그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제가 이제 술을 마시면 안주를 많이 먹을 때도 있지만 보통은 식사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처럼 어떤 사람은 별로 힘을 그렇게 많이 들이지 않고도 좀 되는 부분이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내가 나트륨 섭취라든가 이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 라면에다가 렌틸콩을 넣어서 먹어도 나는 이건 아무렇지도 않은데 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또 사람마다 다른 거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노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뭐 저속노화를 하면 좋겠죠. 좀 덜 빠르게 늙으면 여러 가지로 유리한 점도 있겠지만 삶에서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생각하는 그걸 생각해 보면은 저는 이 삶의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느끼고 그리고 또 기쁨을 많이 누리고 흡족함도 많이 누리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면을 먹을 때는 진짜 나에게 맛있는 라면을 먹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만나서 오랜만에 술을 마시면 다음날 약간 쓰러지겠지만 또 신나게 술도 마시고 그렇게 기쁨을 많이 누리는 거를 저는 삶에서 추구를 해요. 알지. 네. 그렇다면은 내가 모든 걸 다 조심하고 몸에 안 좋다는 건 하나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서 어떤 큰 기쁨 같은 게 많이 줄어든 삶을 살아서 오래오래 산다면
내가 그걸 원하나 싶은 거예요. 이거를 저도 사실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저속노화 선생님의 이론이 굉장히 영적인 데가 있어요. 근데 그 재미있는 게 뭐냐면 하나 씨의 얘기 같은 똑같은 말들을 많이 하는 거야. 특히 20, 30대 독자들이 선생님 저는 스트레스 그렇게 싸우면서 살고 싶지 않다. 나는 내 방식으로 풀면서 살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저속노화 선생님도 거기에 반대하지 않아. 당연히 어떤 삶에서 항상성을 늘 유지할 수 없고 이 업다운은 있게 마련이고 그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게 자연스럽다. 그리고 각자의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풀면 된다. 그런데 이분은 라면으로는 안 푸는 거야. 그리고 뭐냐면 이 저속노화 생활법 자체가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해주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자극적인 음식을 막 먹게 될 때가 있잖아요. 마라탕, 탕후루를 막 먹을 때가 있잖아. 근데 그게 그 먹을 때뿐이지 그걸 먹고 나면 또 왜 혈당이 막 치솟았다가 떨어질 때 또 당 떨어져서 졸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형상이 무한히 반복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저속노화를 위한 여러 가지 생활법에 제한된 식으로 자기 생활을 다져나가는 것이 전반적으로 삶 속에서 자극도 줄이고 스트레스도 줄이는 방향인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 씨가 좋아하는 어떤 미니멀리즘과도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현대사회가 너무 우리 자신을 가만히 놔두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극이 너무 많은 사회이긴 합니다. 자극도 많고 우리가 고효율을 발휘하기 위해서 회사 출근하면 커피 때려 넣으면서 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속에서 이 도파민을 끊어내고 저자극에 고요하게 내 자신을 컨트롤하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다는 거지. 근데 이런 이론을 접함으로써 이게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각성을 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늙어가는 나이 드는 속도를 느리게 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요약하면 이제 뭐 금주하고 금연하고 그리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금주는 안 할래. 그러니까 그거를 약간 포트폴리오 관리처럼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사실 금주는 어려워. 그러면 담배는 영원히 피지 않겠다. 제가 그런 식으로 담배를 대해왔거든요, 평생. 나는 술을 마시기 안 하는 게 위해서? 있어야 된다. 내가 뭐라도 절제를 하는 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뭐 잠을 많이 자고 충분하게 자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덜 받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술을 줄이는 건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은 대신에 신체 활동을 좀 늘리자. 나는 운동을 꾸준하게 하고 근육량을 좀 확보를 하자. 그리고 잠이라도 잘 자자. 아니면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 거를 줄일 수는 없으니까 내가 출퇴근하는 시간에 이동할 때 운동량을 많이 해서 운동을 따로 하지 못하더라도 이동을 통한 어떤 적정한 신체 활동을 확보를 하자. 이런 식으로 내가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떤 부분을 플러스를 하겠다. 이런 식의 대꼬복고로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는 거죠. 포트폴리오. 이런 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겠죠.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갖출 수는 없으니까. 근데 저는 뭐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스트레스, 사람의 정신건강이라고 하는 게 신체 건강, 뭐 모든 삶의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술에 대해서 이제 금주에 대해서 접근하는 게 금연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과 비슷하게 왜 편의점에 담뱃값들 보면은 막 폐 사진 같은 거 막 징그럽게 이렇게 있고 그렇잖아요. 위협하는 문구도 참 많고 그런 것처럼 술에 있어서도 술을 마시면 전두엽을 면도날로 긁어내는 것과 같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게 저는 반감이 확 들더라고요. 사람이 맨정신만 유지하고 계속해서 합리적으로만 조금은 가끔 술을 마시고 약간은 풀어지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없이 지내는 게 스트레스가 극도로 치달을 수도 있잖아요. 술을 완전히 퍼마시고 막 기억이 끊기고 이러기를 권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술의 순기능도 분명히 있고 술은 인간의 문명과 함께 굉장히 발달해온 매우 다양하고 또 세분화되어 있는 그런 음료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적절하게 섭취를 했을 때는 저는 정신건강에도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여러 사교활동에도 일종의 윤활유가 되어주고 순기능도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과한 음주는 전두엽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을 술 마시면 술 마실 때마다 전두엽을 면도날로 긁어내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은 저는 또 그런 표현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늙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하나 씨는 굉장히 예민한 성격이기 때문에 뭔가 이 긴장을 이완시켜 주는 거는 신체적으로도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을 조금 마시는 게 스트레스 이완의 방식인 거지. 근데 이 저속노화 선생님의 책을 보니까 그 음주의 적정량이 어느 정도인가의 기준이 일주일에 15잔 이하더라고요. 근데 15잔이라고 하면은 이제 맥주 200ml 기준의 15잔이거든? 그러면 500이라고 하면은 몇 잔이야? 500으로. 아니, 200이 15잔이면 3000이잖아. 그럼 6잔이지. 506잔 일주일에? 그럼 타협 가능하지 않나? 그리고 그렇죠. 와인이라고 생각하면은 와인 한 병에 한 7잔 나오니까 와인 2병? 일주일에 와인 2병 나 괜찮은 것 같아. 할 수 있어. 일주일에 와인 2병은 나는 할 수 있는데 왜 생맥 6잔은 아리까리 하지? 일주일에 한 번 몰아 먹으면 되잖아. 아니 2번에 나눠서 3잔 3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불가능한 목표는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그 기준을 듣고 나니까 그거를 넘어서면은 전두엽에 뭐 이렇게 제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네요. 스트레스가 약간 경감됐어요. 나 왜 이렇게 저속노화 선생님 변호해주고 싶지? 왠지 알아? 왜? 관악기 주자라서 그래? 그런가 봐. 아니, 저속노화 선생님도 뭔가 가속노화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대신에 그거를 맛없는 라면, 렌틸콩 라면으로 메워보려는 노력이지. 자, 저희가 늙음 자랑도 한바탕 했고 또 저속노화 개념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주고받아 봤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108화에 이르기까지 나이 드는 것이 또 좋은 면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곧잘 해왔어요. 톡토로 분들은 잘 아시겠죠? 다시 한번 상기시킬 겸 나이가 들고 지금의 우리가 이전보다 나아진 점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나이 드니까 약간 어린 여성이라서 무시당하거나 좀 성적으로 대상화되는 그런 일이 없어진 게 너무 편해요. 저는 원래도 좀 얼굴이 만만치 않게 생겼잖아요. 좀 기가 세 보이는 얼굴인데 이제 나이까지 결합하니까 무적이야. 웬만해선 날 건드리지 않아. 그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는 확실히 나아진 게 있죠. 체력입니다. 근데 이거는 나이 든다고 무조건 나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 씨가 노력을 많이 했어요, 최근에. 맞아요. 그렇죠. 오히려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 갱년기 이후에는 여성들은 근육량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골밀도도 떨어진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완경이 오기 전에 좀 몸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둘 다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확실히 옆에서 보기에 티가 많이 나요. 근력 운동 이제 PT는 올해부터 시작을 했지만 그 전부터 지금 저 탁구 친 지 2년이 넘어갔답니다. 탁구를 일주일에 2번씩 2년간 계속 치고 있으니까 이게 일주일에 2번 심박수를 확 높이면서 한 번 치면은 2시간 훌쩍 넘게 치니까 이렇게 순환을 시키는 것도 참 좋고 또 저희가 말씀드렸죠. 오랫동안 이런저런 운동을 시도해 보시라고. 근데 그것은 시간이 많이 들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가 지금은 저희의 생활 패턴이라든가 취향 이런 것에 맞는 운동을 찾은 게 40대 중반 이후인 거예요. 이제 40세쯤에 선우 씨와 함께 살면서 집 근처에서 요가를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일주일에 한 번 너무 강도 높지 않게 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도 시간이 계속해서 조금씩 축적이 되어 왔고 또 탁구를 치기도 하고 PT를 받고 이러니까 저는
이전에 운동을 좀 해볼까 하다가도 뭔가 또 그만두게 되고 했던 그때에 비해서 지금 지속적인 운동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체력이 제 평생 어느 때보다 더 좋아요. 이게 바로 저속노화인 거야. 아, 그렇습니까? 저속노화 실천하고 계신 거죠. 왜냐하면 이 저속노화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적절한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해라 라는 거니까 지금 탁구를 통한 유산소와 PT를 통한 근력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내가 늙어가는 거를 좀 막아봐야겠다 해서 시작한 운동이라기보다 운동을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생각하다가 이제 맞는 운동을 찾아서 계속 해온 것도 있고 또 갱년기를 앞두고 약간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근육을 붙여야겠다라고 생각한 것도 있지만 이게 결국 노화를 지연시켜 준다는 거군요. 그렇죠. 저는 그리고 여러 활동들을 계속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나의 지금의 퍼포먼스를 점점 더 안정화시키고 또 잘 해내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운동을 차곡차곡 하다 보니까 확실히 덜 지쳐요. 그리고 제가 밥을 많이 먹는 타입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에 먹으면서 좀 소화가 안 되는 그런 느낌보다는 지금은 운동하고 나면 막 허기져서 먹거든요. 그 밥맛도 좋아요. 그것도 참 좋은 순기능이죠. 술도 조금 더 마시게 됐어요. 좋다고 해야 되는가. 그리고 요새 그렇게 탁구와 PT와 요가가 쌓여와서 그런지 또 집중된 PT 때문에 더 강하게 이게 드러나겠지만 요즘은 제가 허벅지나 어깨를 잘 만지고 있잖아요. 괜히 이렇게 스스로를 느끼면서 다리에 힘주고 허벅지 조금 갈라지는 건가 이러면서 이곳저곳을 더듬곤 하는데 예전에는 분명히 여기 뭐가 없었는데 아주 작은 미세한 근육들이 근육과 근육 사이에 약간 볼톡하게 나와 있거나 이럴 때가 있어요. 아우 축하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이런 데 근육이 있다는 것도 몰랐는데 이게 강화되어서 이게 드러나는구나. 양쪽 어깨, 양쪽 허벅지에서 이런 걸 느끼면 제 몸이 너무 신비롭게 느껴져요. 내 몸 안에 있는 여러 근육들이 내가 이런 자극을 지속적으로 주니까 자신의 존재를 내가 이렇게 촉지가 가능할 정도로 드러내는구나. 아주 바람직하네요. 그러게요. 이게 재밌어요. 이런 게 또 운동을 더 열심히 하게 해주는 어떤 동기부여도 되죠. 그리고 이게 서로 간의 시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근력 운동을 좀 했더니 요가를 할 때 내가 예전에는 이게 맞아. 다리 근육이 너무 없어서 뭐 허리로 전가해서 뭘 해서 그렇게 힘들었던 거구나. 이제는 내가 다리 쪽으로 힘을 조금 나눠주니까 이 동작이 훨씬 쉽다. 그래서 덜 지치게 되는 거겠죠. 뭘 하든. 그러니까 요가 할 때 이게 근력 운동 한 게 효과가 나타나니까 이 요가의 정신에 위배되는 막 그런 뽐내기를 하게 돼. 어머 나 이것도 되네? 그럼 나 후굴? 나 머리서기? 이게 사실 요가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막 머리 섭빈다 오늘. 되게 마음을 비우고 그냥 몸 상태를 관찰하고 되는 데까지 해야 되는데 자꾸 경쟁심이 발동하는 거야. 네가 지금 어깨로 섰어. 그럼 나도 내가 제일 이렇게? 잘할 거야. 그래서 네, 제가 다 모자라서겠죠. 아직 어리고 젊어서 아닐까요? 저는 나이가 들어서 또 제가 나아졌다고 느끼는 부분은 조금 덜 까칠해졌어요. 예전에는 제가 나는 이렇게 생긴 사람이니까 뭐도 싫고 뭐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못마땅하고 이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제가 어떤 직관적으로는 약간 눈살이 찌푸려진다. 이런 새로운 트렌드나 변화 같은 게 눈에 보일 때 요즘 왜 저래?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보는 것은 나의 취향인 것이고 요즘은 또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계속 노력을 해요. 그것은 저의 일종의 알고리즘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보수적으로 이렇게 석회화되기가 쉬운 성향이 아빠를 닮아서 있는데 그래서 예전부터 그런 노력을 일부러 더 많이 했어요. 세상이 이렇게 변해간다면 내가 세상을 막아내거나 뜯어고치거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아유 쯧쯧쯧 하고 있기보다는 아 요즘은 이렇게 바뀌는구나. 요즘은 이런 게 유행이구나. 아, 이 얘기를 저희가 81화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는 법에서 길게 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알고리즘처럼 그럴 때는 그냥 관찰하기. 가치 판단을 내리려고 하지 않고 내가 그 가치 판단을 하고 있을지언정 아, 이게 내가 지금 나이가 들고 그래서 이렇게 눈살이 찌푸려지지만 이것은 나의 취향이구나. 판단할 일은 아니구나. 라고 계속 생각하는 게 그 훈련을 계속하면 내 스트레스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마음 편하게 뭐 한마디 얹지 않고 지나가게 해주는 마법의 주문은 내가 타겟이 아니다. 많은 것들이 뭐 패션 아이템이건 어떤 장소건 음식이건 내 기준에 좀 이상하다 싶을 때 나는 이것의 타겟이 아닌데 이것을 겨냥한 사람들은 20대겠지 10대겠지 내가 뭐라고 말을 얹어?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 그냥 마음 편하게 지나가게 되는 것 같고 갈수록 그러다 보니까 황희정승이 왜 그랬는지 너무 알겠어요. 황희정승이랑 또 어떤 소속감 느끼지 않나요? 같은 황씨인데? 우리 조상님이니까. 근데 예전에는 아니 무슨 사람이 회색인이야 뭐야. 자기 입장이 있어야지. 왜 그렇게 애매하게 구냐고 좀 답답했거든요. 맞아요. 더 젊을 때는 더 확실하게 굴죠. 그러니까 흰 속건 검은 속건 더 잘하는 애가 있을 거고 어느 한쪽에 서야지. 너무 비겁하잖아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래서 너무 내가 황희정승이야. 이거는 이래서 좋고 저건 저래서 좋고 이 사람 입장은 이래서 이해가 가고 이 사람은 이러니까 말을 이렇게 하겠고 그러니까 그게 그냥 이렇게 무뎌지는 건가 싶은데 그냥 그게 나쁘지 않아요.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선우 씨가 무뎌지는 것과는 달라요. 더 넓은 맥락에서 파악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쉽게 말을 못하겠는 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내 의견을 되게 빨리빨리 정리해서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그 이면이 더 많이 보이고 그 말로 상처받을 사람도 보이고 그 의견이 완전하지 않은 어떤 허점 같은 것도 알겠고 하니까 뭐 그냥 조용히 말을 얹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죠.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면 이 사람은 이런 행동을 했으므로 이런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빨리 내 머릿속에서 정리할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살아보니까 내 마음 같지 않은 행동을 할 때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행동을 했던 사람이 그렇지 않은 거를 워낙 많이 보아왔기도 하니까 어떤 데이터가 많이 쌓여서 그렇게 섣부르게 판단을 내리지 않으려고 또 노력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예전만큼 까칠하지 않은 내가 저는 또 좀 좋거든요. 대견하기도 하고 이제 좀 너 어른스럽게도 생각할 줄 알게 됐네. 옛날이었으면 훨씬 더 여기서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버렸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들이 있죠. 저는 그것은 노화의 순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요. 아까 우리가 흰머리 뭐 이 사이가 벌어지는 거 임플란트 얘기를 하고 그랬지만 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화의 지표는 주름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름이라는 것은 마치 풀숲에 사람들이 계속 걸어다니면 거기에 점점 길이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얼굴에 생겨나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표정을 많이 지으면 그쪽으로 점점 길이 생겨나겠죠. 그래서 저는 주름이 없는 얼굴을 갖는 게 목표가 아니라 멋있는 주름을 갖게 되는 게 목표예요. 그 멋있다라고 하는 말에는 여러 가지가 담길 수 있겠죠. 그게 꼭 뭐 웃는 주름을 갖고 싶다. 라고만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이를테면 고질적인 편두통을 평생 알아왔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찌푸려지는 주름을 갖게 될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은 인생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다라고 단정짓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떤 주름을 가진 사람들은 여전히 어떤 날카로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또
단호하게 멋있어 보일 때도 있죠. 저는 멋있는 주름을 갖게 되는 것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선우 씨나 제가 나이가 자기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는 타입은 아니잖아요. 머리가 많이 새하얗게 샜다거나 뭐 독자님들이 북토크나 이런 데서 해주시는 말씀을 들어봐도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편안하게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선우 씨는 톡토로님들이나 독자님들이 선우 작가님은 그 나이처럼 안 보이는데 아니 독자들은 그런 얘기 안 해요. 저희 고모한테만 들었어요. 독자들은 사실 별로 내 나이에 관심이 없고 전에 작년인가 오랜만에 이제 사촌동생 결혼식이 있어서 재작년이었나? 갔는데 이제 거기서 왜냐면 우리 고모 딸이 나랑 동갑이야. 내 사촌동생인데 근데 이제 본인 딸보다 내가 어려 보였겠죠. 그래서 니는 나이를 하나도 안 먹어 보인다 이러면서 몇 살 같다라고 했는데 그 몇 살도 적은 나이가 아닌 거지. 근데 뭐 저는 제 나이에 대해서 별로 스트레스를 받는 편은 아니고 뭐 가끔씩 나이보다 어려 보인다는 얘기 들으면 기분 좋은 걸 보면 제가 이제 나이가 많은 거죠. 나이 어릴 때는 그런 칭찬에 대해서 별로 의미를 안 두니까 아 그래서 내가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구나 싶은데 근데 만약에 이제 저에게 조금 나이를 천천히 먹는 그런 어떤 습관이 있다면 그게 뭘까? 일단 잠을 잘 자는 것 같아요, 저는. 아, 맞아요. 그게 좀 크죠. 뭐 저는 소식하지도 못하고 이것저것 많이 먹는 편이고 술도 좋아하고 뭐 운동은 챙겨서 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몸에 나쁜 것들 마이너스 포트폴리오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플러스로 많이 끌어가는 저의 포트폴리오의 자산은 잠을 잘 잔다는 거, 그리고 좀 마음을 편하게 갖고 산다는 거. 그러니까 좀 남 눈치를 안 보죠, 제가. 그쵸. 네, 그리고 눈치 볼 사람이 많이 없어요, 이제. 뭐 회사 다닐 때야 당연히 눈치를 봐야 되고 눈치를 안 보면 큰일 나니까 뭐 신경 쓸 게 훨씬 많고 그런 게 스트레스라고 볼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는 뭐 물론 편집자님들 제가 마감 스트레스 정신 차리. 네, 마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뭐 기본적으로는 뭐 하나 씨랑 같이 생활하면서 잘 지내려고 하는 것 말고는 싫은 사람을 제가 보는 것도 없고 기본적으로 좋은 사람들과 재밌게 지내려고 하고 뭐 누구를 비위를 막 맞춰야 돼서 내가 막 엄청 신경을 쓰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게 가장 좀 덜 늙게 하는 좋은 습관? 습관이야? 태도? 특성? 뭐 이런 게 아닐까 싶네요. 제가 저도 마감 압박을 느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선우 씨한테 이런 얘기 한 적이 잘 없지만 선우 씨가 지금 써야 할 아무튼 리코더가 그 요새 나오는 아무튼 시리즈에 보면은 근간 해가지고 다음에 나올 책들이 쫙 쓰여 있는 그 목록에 몇 년째 제일 위에 있다면서요. 아니 저 근데 큰일 난 게 제가 항상 저에게 어떤 위안을 주는 존재가 김초엽 작가님이었어요. 김초엽 작가님의 아무튼 SF가 네. 아무튼 SF 게임이 저랑 같이 한 몇 년 올라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책을 내신 거예요. 동지가 사라졌어. 그래서 정말 큰일 났어요. 그런데 이제 남 눈치를 잘 안 보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너무 공표해 버렸으니까 편집자님이 만약에 이 여덟톡을 들으시면 없는 사람이네 이 사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네. 계약을 했으면 원고를 내놔야지. 죄송합니다. 네,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면 됐고요. 열심히 마감할 거고요. 제가 그래도 우리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저속 노화의 생활 습관 몇 가지만 좀 또 이런 팁 이런 거 좀 정리를 하고 싶은 게 잡지 기자들의 어떤 습관이거든요. 네. 말씀을 드리자면 식사할 때 순서가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물론 채소를 많이 먹고 탄수화물을 정제 탄수화물 말고 통곡물 같은 걸로 섭취하는 거, 뭐 잡곡 이런 걸로 먹는 거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식사의 순서도 밥부터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야채부터 먹고
반찬 먼저 먹고 샐러드 같은 거 먼저 그쵸. 먹고 샐러드나 야채가 있으면 그거부터 먹고 그다음에 단백질 먹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는 식으로 하면 몸의 혈당이 너무 갑자기 치솟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보면 제일 나쁜 게 당분이 들어간 음료. 이게 제일 나쁘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이 바로 몸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요새 제로 음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먹으면 좀 낫나요? 그런 걸 활용하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하지만 제일 좋은 건 물 마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름에 특히 이제 수분 섭취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땀이나 이런 것들로 수분이 많이 배출이 되니까. 근데 그럴 때 사실 아이스 커피 마시고서 나는 배불러 물 마셨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카페인 성분은 더 탈수를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이 들어간 음료나 커피 이런 거 대신에 정말 물을 제대로 마셔주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3번 땀이 날 정도의 운동해주는 거. 근데 그 시간이 없다면 나는 너무 생활이 바쁘고 운동하러 갈 수 없는데 계단을 올라라.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탈 때 에스컬레이터 대신에 계단으로 지하철역에 오르내리고 아파트 사는 사람들 아니면 자기 사무실 계단으로 오르내리는 것만 해도 운동량이 상당해진다. 이런 얘기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들의 출처가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이에요? 네, 정의원 교수님의 책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에 이런 이야기들이 훨씬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잘 자고 잘 먹는 것에 대해서 톡토로 여러분들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노력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덧붙이고 싶은 게 진짜 큰 스트레스가 자기가 좋아하지도 않는 일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써야 할 때 자기의 인생을 많이 바쳐야 될 때 그 스트레스가 제일 극심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희가 34화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나요? 에서도 이런저런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이를테면 선우 씨와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팟캐스트를 녹음할 때 다른 일이 너무 바쁘고 힘들 때는 정말 허덕허덕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싫어하는 일을 억지로 하는 스트레스가 아닌 거죠. 이것은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저희가 원하는 만큼 퀄리티 있는 방송을 만들지 못할까 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지만 그거는 스트레스의 질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주 본질적인 이야기인데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일을 했을 때 보람을 느끼고 시간을 많이 투여해도 그게 스트레스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인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지금 어떤 일을 오래 해왔고 이 일이 남들 보기에 번듯하고 페이가 높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때문에 미칠 것 같아도 계속 이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정말 가속노화의 지름길일 것 같아요. 자신의 일이라고 하는 것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어떻게든 변경해 가고 가닿으려고 하는 노력을 본질적인 데서부터 하는 것이 이 조성노화의 가장 바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는 내가 자기 주도권을 가지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책 읽는 행위가 그리고 산책 이런 게 스트레스를 훅 떨어뜨려주는 이유가 외부에서 주어지는 자극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시간을 내어서 굉장히 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 요즘은 쇼폼 콘텐츠 같은 걸 멍하니 보게 되기가 너무 쉽잖아요. 근데 그게 절대로 스트레스를 낮춰주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파민을 분비를 해주지만 더 많은 자극을 찾아서 뇌가 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적극적으로 쉬기 위해서 팟캐스트를 듣는 것도 사실 독서와 비슷한 행위잖아요. 뭐 그런 것들 아니면 내가 시간을 내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취미를 한다거나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고자극과 멀리 내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탐구하는 탐험하는 그런 시간 보내기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요즘 선우 씨가 책을 그렇게 많이 읽게 만든 책이 있다면서요. 제가 금빛 종소리라는 책을 한 권 만나고서 약간 독서에 지금 불이 말문이 붙었어요. 튀었습니다.
독서의 문이 튀었어요. 계속 정말 뭐 닥치는 대로 이것저것 읽고 있고 그래서 아주 충만한 그런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게 금빛 종소리가 열어준 걸까요? 아니면 아무튼 리코더에서 도피하기 위한 걸까요? 조용히 하세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번 북토크에서도 많은 분들이 금빛 종소리 읽고 난 뒤에 책 읽기가 지금 다시 너무 재밌어졌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서 또 한번 덧붙여 봅니다. 네. 댓글 소개 시간입니다. 사연과 광고 문의는 W2Talking, W 숫자 2 TALKING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난 화가 여둘톡이 뉴욕타임스에 소개되다 편이었군요. 댓글이 정말 많았습니다. 축하를 톡토로님들이 열광적으로 해주셔서 그 축하의 말씀 다 잘 읽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트스토퍼님께서 와 언니들 완전 슈스 톡토로 마을의 경사네요. 진짜 마을이었다면 플래카드 걸고 싶어요. 멋져요. 자랑스러워요.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책부터 지금까지 응원해온 독자이자 톡토로로서 제가 좋아하고 응원하는 분들의 삶의 형태와 메시지가 더 넓은 곳으로 크게 울려 퍼지는 게 진심으로 기쁩니다. 울 언니들 정말 잘 크셨다. 하트. 더불어 같이 목소리를 나누는 톡토로 커뮤니티의 작은 구성원으로서 덩달아 뿌듯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더 큰 에코를 만들어 나가길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맞아요. 톡토로들과 함께 얘기하는 우리의 목소리죠. 바질토로님의 댓글입니다. 언니들 너무 멋져요. 여두레드 사장님들도 경사가 많으시니 축하할 일이 한가득. 아침 출근길에 들으며 실실 웃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에 전 세계 톡토로 나댐 경연대회라도 열어야겠네요. 크크크크 하셨어요. 너무 좋네요. 난리 나겠죠 아주. 찹쌀 옹심이 님께서 축하드립니다. 두 분께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조용히 살아가는 저 같은 톡토로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해주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동구밭에 대해서 이야기를 여드레드로 소개를 했잖아요. 네. 저희에게 피부 비결, 머리숱 비결을 물어봐 주셨던 호두토로님이 댓글을 다셨어요. 네. 이거 이쯤 되면 경축하고 동네 입구에 현수막이라도 걸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경사 났네. 경사 났어요. 축하의 마음을 담아 뉴욕타임스가 공인한 두 작가님들이 공인하는 동구밭 비누 구매하였답니다. 뉴욕타임즈 공인 여둘톡 공인 동구밭. 작고 알록달록한 것들이 장바구니에 조로록 담긴 걸 보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선우 작가님, 잊지 않고 풍성한 머리숱 비결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참, 디오디너리 제품을 사용한 이후로 피부에 대한 칭찬을 듣는 횟수가 부쩍 늘어났답니다. 그때마다 대단한 비밀이라도 되는 양 지인들에게 은밀한 목소리로 받아 적어 디오디너리 나이아신 아마이드 라며 알려주고 있는데 그게 참 매우 즐겁습니다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들 톡토로들이 요새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여름이라 피지 분비가 활발한 계절이라서 나이아신 아마이드 효과를 많이들 보시는 것 같아요. 디오디너리 화장품과 동구밭 샴푸바로 피부와 머릿결 다들 건강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동구밭 여둘톡 20% 할인 기획전은 다음 주 월요일이죠. 8월 5일까지 스마트 스토어에서 진행됩니다. 할인 중일 때 구매하시고 손해보시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댓글들 읽다가 네. 아까 어느 분이 전 세계 톡토로 나댐 경연대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오늘 늙음 자랑을 했잖아요. 다음 주 댓글에는 약간 정북 늙음 자랑 같은 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이 드니까 이런 게 좋더라. 노화에 대한 이야기와 뭐 저희 말고도 어떤 신체적 변화에 대해서 재밌게 써주실 수도 있겠고 그것과 상관없이 내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뭐 아니면 그것에도 불구하고 느끼고 있는 나이 들어서 좋은 점들 이런 것들 소개해 주셔도 좋겠네요. 그리고 노화 때문에 어떤 게 힘들었는데 어떤 게 도움이 되더라 이런 팁을 알려주셔도 좋겠죠.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한박토로님의 댓글입니다. Natural Disaster Size. 현실 웃음이 빵 터졌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사 꼭꼭 읽어보러 갈게요. 너무 멋져요.
예전에 어느 에피소드에서 무해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어떤 청취자분이 자기는 결혼을 했고 아이도 있어서 비혼 프리랜서 여성의 삶이 좋다고 하는 언니들의 이야기가 자신에게는 유해하다 했다고 하신 적이 있는데 저는 그 말에 동감하지 못했어요. 저도 결혼을 했고 아이 둘이 있는 엄마지만 아이들에게 꼭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할 생각은 없거든요.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많이 생길수록 우리 아이들도 더 마음 편하게 자신들에게 맞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언니들의 행보가 더 좋게 느껴졌었답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여둘톡 정말 자랑스러워요. 항상 응원할게요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마 이 에피소드는 저희가 41화 자화자찬 경거망동 편에서 무해하다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언급했던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올제토? 이렇게 읽으면 될까요? 올제토님의 댓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늘 선하트앤 저장 후 청취를 실천하는 선하트 후 청취 톡토로입니다. 오래전 수면음악 추천과 제주누보 광매 이야기로 댓글 처음 남긴 이후 아주 오랜만에 댓글 남기네요. 들을 때마다 재미지고 공감되는 부분이 많은데도 게으름에 혼자 내적으로만 댓글을 읊곤 했는데 책이라웃이 기약 없는 휴방을 하게 된 사태를 보고 정신이 들어 댓글 남깁니다. 저도 팟캐스터로서 하나 작가님을 책이라웃에서 처음 알게 되고 애정하게 되어 여기까지 온 사람이거든요. 특히 삼천포 책방 정말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게 있다면 꼭 애정 표현과 행동, 괄호 열고 제철 청취, 하트 누르기, 댓글 올리기 등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아주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먼저 작가님들 뉴욕타임스에 기사 나신 거 정말 축하드려요. 덕분에 올만에 영어 공부도 했네요. 지난번 샤토로님 사연에 세상에 샤토로님이 샤넬 카드 지갑 버스에 두고 내리신 분이었죠. 맞아요. 그리고 깨달음을 얻으셨죠. 맞아요. 물건에 연연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샤토로님 사연에 세상에 얼마나 당황스럽고 마음이 쓰리셨을까 하며 듣는데 끝에 마음을 잘 정리하고 새로운 깨달음까지 얻게 된 이야기를 듣고 샤토로님이 참 멋지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쓰고 있는 지갑을 꼭 추천드리고 싶어졌어요. 그것은 바로 전에 여둘톡에서 광고해 주신 코운 레더 제품입니다. 그 당시 이제 코운 레더라고 저희가 얘기하면서 스펠링을 말씀을 드리지 않아서 다들 맞아요. 막 검색을 해보고 유추하고 발음 나는 대로 다시 돌려듣고 의견이 분분했는데 CONE 코운 레더 제품입니다. 당시 디자인이 마음에 쏙 들면서 오래오래 쓸 수 있고 가격도 합리적인 카드 지갑을 계속 찾아 헤매던 저는 여둘톡에서 광고를 듣고 바로 주문했는데요. 완전 대만족하며 쓰고 있습니다. 색상, 디자인, 마감 등 모든 요소가 마음에 쏙 들어서 쓸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지갑이에요. 찾기 수월하라고 좋아하는 털복숭이 키링도 하나 달아서 사용하니 더 기분이 업! 제 지갑을 보는 사람마다 예쁘다고 해서 어깨뽕도 상승! 참고로 저는 아쿠아 블루 색상의 톤 다운된 주황색 버튼이 달린 제품을 쓰고 있어요. 그때 여권 케이스 스트랩 달린 제품도 같이 구매했는데 요것도 진짜 마음에 쏙 듭니다. 당시 주문 폭주로 배송에 착오가 살짝 있었는데요. 사장님이 직접 전화까지 주셔서 기분 좋은 통화도 나눈 기억이 나네요. 혹시 마음에 쏙 들면서 오래오래 쓸 수 있는 지갑을 찾고 계신다면 코운 레더 제품 강추드립니다. 이 밖에 댓글로 드리고 싶은 온갖 맞장구와 감사, 공감의 이야기는 정말 많지만 너무 길어져 이만 줄여야 할 것 같아요. 선우하나 작가님 항상 고맙습니다 하셨어요. 다시 한번 코운 레더입니다. 네. 눈, 코, 입 할 때 호자에 구름 운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운 레더 제품입니다. 네,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가죽 제품들 구경하고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예전에 광고했던 제품을 그때 구매해서 잘 쓰고 있어요. 이런 후기를 들려주시면은 저희도 마음이 놓이고 보람찹니다. 맞아요. 제가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봤는데 사용하시고 계신 제품은 이 컬러 스냅 카드 케이스. 예쁘네요. 아쿠아블루 이 제품인 것 같아요. 아주 깔끔하고 예쁜 카드 지갑이네요. 추천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금빛 종소리 북토크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애정하는 언니들 안녕하세요. 저는 비토로입니다. 금빛 종소리 북토크 때 맨 마지막에 사인 받으면서 너무 좋아서 눈물 흘린 톡토로입니다. 북토크 팬 사인회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선우 언니를 발견해서 이때 아니면 언제 언니에게 나의 팬심을 전하겠어 라는 나댐 에너지로 선우 언니에게 저희 팬심을 전했는데요. 전하면서도 너무 좋아서 또 울고 107화 여둘톡이 뉴욕타임스에 소개되다 편을 듣고 울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선우 언니가 그 편은 슬픈 부분이 없었는데?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둘톡이 언젠가는 끝이 있겠죠 라는 두 분 언니들의 말씀이 갑자기 떠올라서 슬펐어요. 아이고. 라고 대화하다가 눈물이 왈칵 쏟아졌는데 선우 언니가 휴지도 주시고 안아주셨어요. 제가 마지막 순서라 하나 언니에게 사인 받으러 가는 길도 함께 가주셔서 너무 행복했어요. 전 성공한 덕후예요. 저의 주접을 받아주신 선우 언니 너무 감사해요.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아쉽게 북토크는 듣지 못했지만 사인을 받을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사실 금빛 종소리를 읽고 다시 고전 읽기에 도전하는 계기를 주신 하나 언니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요. 눈물이 왈칵 나는 바람에 이 말을 못 전한 게 아쉬웠어요. 금빛 종소리 책을 손에 들고 다니면서 읽는데 주변 분들이 책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덕분에 주변 분들에게 책 영업이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 언니 저 잘했죠? 잘하셨어요. 두 분 언니들이 무병장수하셔서 오래오래 여둘톡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둘톡을 들으면 힘이 나요. 항상 애정하고 사랑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서 추신으로 그때 맛있는 캔맥주를 나눠주신 톡토로님 너무 감사합니다.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인사를 못 드린 게 마음에 남아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하셨는데 그걸 나눠주신 분이 민음사의 금빛 종소리 담당 편집자님, 이정화 편집자님이셨어요. 그날 미팅에 갔다가 맥주를 선물로 받아서 그거를 마지막에 저희랑 같이 엘리베이터 타신 독자분들께 나눠드리면서 비토로님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비토로님이 북토크에 대한 어떤 감동 같은 게 물결쳐서 이렇게 또 눈물도 흘리시고 했다고 생각했는데 북토크를 듣지 못하셨네요. 지금 메일을 보니까. 맞아요. 몰랐어요, 저는. 네, 근데 저랑 얘기를 나누다가 여둘톡을 너무 잘 듣고 있고 특히 고민사연 편에서 특별히 본인의 마음이 가닿았던 에피소드가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다가 이제 눈물이 터지셨는데 그 뒤에 지난주 것도 듣고 울었다라고 하셔서 제가 뉴욕타임스 그거는 울 데가 없었는데 했더니 이제 언젠가 끝이 있다는 말이 너무 슬펐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토로님을 달래드리면서 영원히 하겠습니다. 울지 마세요. 그랬던 기억이 나네. 너무 귀여우셨습니다. 선우 씨 영원히 하겠다고 했어요. 네? 네, 힘 닿는 데까지 오래 해볼게요. 네, 비토로님 이렇게 나댐 에너지로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도 참 고마웠습니다. 네. 작가님들 안녕하세요. 두 작가님의 모든 책을 읽고 책이라웃부터 여둘톡을 빠짐없이 챙겨 듣는 오랜 팬인데 이제야 처음으로 메일을 씁니다. 어제 북콘서트의 감동과 성덕의 감격에 마음이 벅차올라 정말 간신히 잠이 들었답니다. 저는 어제 황선우 작가님이 보석 같은 눈으로 발견해 주신 금빛 종소리 LED 응원 문구를 들고 있었던 톡토로입니다. 너무 이분이군요. 기억납니다. 제일 앞줄에서. 네. 제가 작년까지 근무했던 학교에선 한 달에 한 번 점심시간 콘서트가 열려요. 저희 반 학생이 무대에 오르면 핸드폰으로 응원 문구를 보내주곤 했는데 공연 후에 선생님 그 응원 정말 감사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등등의 인사를 해주더라고요. 워낙에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으시는 두 작가님들께 저의 이런 수줍은 고백이 가닿을까? 진행하시느라 바쁘셔서 눈에는 띌까? 너무 나대는 게 아닐까 망설이다가 용기를 냈는데 황선우 작가님이 너무 큰 힘이 됐다고 말씀해 주시고 김하나 작가님도 감사하다고 인사해 주셔서 역시 작가님들 말씀 듣고 나대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어제 북콘서트 장소가 금빛 찜질방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후텁하긴 했지만 저에겐 금빛 성당처럼 느껴졌어요. 우와. 그 많은 사람들이 금빛 종소리 책을 다 같이 손에 들고 정해진 시간에 한자리에 모여 작가님의 고전 책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공감하고 마음을 나누는 저녁 시간이 뭔가 홀리하게 느껴졌습니다.
가끔씩 직접 들려주시는 종소리도 참 청아했고요. 어제 북콘서트에서도 언급된 터닝포인트, 도약이라는 말처럼 그동안의 책들과는 다른 깊이와 차별화된 매력이 넘치는 소중한 책이에요. 책을 읽고 나서 김하나 작가님은 제게 장군님이 되셨습니다. 마치 미지의 영토를 정복하고 돌아와 그 세계를 향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앞장서서 나아가는 장군님 같다고 해야 할까요? 인스타 100회 라방 때 화병 쏟으시는 모습 보고 무한 동질감을 느끼며 동네 언니 같은 편안함을 느꼈었는데 금빛 종소리를 펼치고 넓고 깊은 고전문학 세계를 자유롭게 유영하시는 작가님이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대학생 때 셰익스피어를 읽으셨다니 장군님이 되실 분이셨어를 느끼고요. 저도 대학생 때 셰익스피어는 읽었지만 하나 씨의 다른 점은 전집을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책이 좀 어렵다 느껴졌는데 책장을 계속해서 넘기면서 고전의 매력이 이런 것이구나, 책을 이렇게 감각적으로 읽을 수 있구나 하는 깨달음도 얻었고요. 작가님이 초대하는 세계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제 자신이 대견하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집필 과정이 정말 고단하고 힘드셨을 텐데 디스프루타르 세계를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스프루타르에 대해서는 언젠가 저희가 여들톡에서 다시 이야기할 날이 오겠죠? 네. 그리고 찰떡 같은 단어들만 딱딱 골라 멋지게 부제를 지으시고 고전 쿠킹 클래스와 같은 어록과 함께 2권의 압박을 팍팍 넣어주셨던 황선우 장군님도 너무나 애정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름방학이 다가오면 휴가를 언제 갈까, 어디로 떠날까 계획을 하곤 했는데 이제 이번 여름방학 때는 어떤 고전을 한번 읽어볼까 민음사 고전 리스트를 살피게 될 것 같아요. 저만의 금맥을 찾으러 떠날 수 있는 용기를 얻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동굴 안에 들어가면 어둡고 낯설어 헤맬 수 있겠지만 저에겐 금빛 종소리 책을 통해 얻게 된 금빛 램프로 주변을 환하게 비춰볼 수 있고 이 길 끝엔 환하고 벅찬 기쁨이 있다는 확실한 보물섬 지도도 손에 쥐게 되었으니까요. 와. 라고 하시면서 레에르 톡토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레에르는 스페인어로 읽다라는 동사죠. 반갑습니다. 듀오링고 스페인어 학습 341일차라고 하시네요. 와, 대단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날 북토크가 좀 아주 특별한 분위기를 띠고 있긴 했어요. 그죠? 맞아요. 하나 씨도 이때 오신 분들에게 금종단이라는 이름을 선물했잖아요. 근데 뭔가 책 읽기가 점점 보편적이기보다는 좀 비밀 결사 같은 새가 좀 줄어드는 그런 행위가 되어가고 있기도 하고 특히나 고전 읽기는 더 좀 좁은 취미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모이신 분들이 독서 중에서도 고전에 대한 어떤 관심으로 모였고 또 그것에 대해서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한 그런 기쁨 같은 걸 공유하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 씨가 언급한 것처럼 비밀결사 같은 유대감이 그날의 금빛 찜질방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후끈하게 감싸고 있었죠. 네. 밤밤토로님께서도 이번에 북토크를 다녀왔고 사인도 받았다면서 후기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금빛 종소리를 프롤로그와 아우라 편까지 읽었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어느새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제가 글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책에 있는 문장들 하나하나가 허투루 쓴 게 없는 것 같고 고민을 정말 많이 한 것 같고 그게 또 고민만큼 잘 전달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지 책을 읽다 보면 내용도 내용이지만 문장 하나하나가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이걸 읽을 수 있는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하고 그게 또 너무 좋아서 눈물이 고여요. 앞으로 더 많이 남은 부분을 읽는 것도 벌써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정제되고 꾹꾹 눌러쓴 듯한 아름다운 문장으로 고전을 읽는 다양하고 멋진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우리 하나 씨가 어떤 노화의 증상 하나로 눈물이 많아지는 현상을 겪고 있는데 또 이 메일 읽으면서 약간 눈이 촉촉해지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러면서 뒤에는 밤밤토로님과 함께 살고 있는 어린이 톡토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김한토로라고 이전에 댓글을 남겨주신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고 지금 금빛 종소리도 같이 읽고 있는데 조금 어렵다라고 김하나 작가 사인 받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전하셨다고 하네요.
4학년에겐 어렵죠. 그럼요. 김한토로님과 밤밤톡토로님이 톡토로 투게더 2번 다 와주셨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제보를 받았었는데 왜 2번째 톡토로 투게더 때 그때 저희가 퀴즈 냈을 때 맞추고 싶어서 손을 되게 열심히 드셨대요. 맞아요. 그랬는데 주변에서 저희가 다른 톡토로 분들이 막 여기 지목해 주세요 하고 엄청 많이 도와주셨는데 저희가 워낙 시선이 여기저기로 분산되다 보니까 발견을 못해서 그때 지목을 못 해드렸는데 김한토로님이 바로 그분이셨네요. 김한토로님은 전국 사투리 대잔치 편으로 여둘톡을 시작했고 밤밤토로님의 고향이 경상남도라서 그전부터 가끔씩 사투리 얘기하는 걸 즐거워했던 터라 한번 들어보라고 했더니 푹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한동안은 수십 번을 전국 사투리 대잔치 편만 듣고 근해 공식과 주기율표 그리고 나는 울산에서 태어나로 시작해 한 번도 남진하지 못한 나로 끝나는 톡토로분의 글을 외워서 말하곤 했어요. 세상에 와 아니 근데 우리 김한토로님 아직 초등학생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근해 공식도 외우시고 지금 화학 원소 주기율표도 외우시고 굉장히 선행학습을 여둘톡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사투리 대잔치 편과 함께 슬램덩크의 모든 것 편을 제일 많이 들었고 사단 챈트와 함께하는 톡가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음악 방송도 좋아하는데 지난 겨울에 소개했던 노래 중에서 판타지아랑 바람이 부네요를 좋아해서 한동안 무한 반복해서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김한토로님과 함께 했던 것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김한토로님이 좋아하는 여둘톡의 에피소드에 대해서 엄청나게 길게 써주셨어요. 같이 더 퍼스트 슬램덩크 애니메이션도 봤고 엔니오, 더 마에스트로 다큐멘터리도 보고서 엔니오 모리콘의 영화 음악들을 한참 들었고 수라도 보고 왔다고 해요. 수라에서는 갯벌 생물들을 많이 본 건 좋지만 나쁜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2번 보기는 싫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베카도 내용을 다 이해하진 못했지만 재밌게 봤고 이자람 장군님 공연에도 같이 가셨네요. 이방인의 노래를 함께 봤고 노인과 바다도 기회가 되면 보고 싶다고 합니다. 제주도 여행 다녀오면서 백회도 다녀왔어요. 와. 식물원에 가서 식물 관찰하는 것을 좋아해서 백회도 구석구석 즐겼습니다.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퀸즐랜드 자메로드, 빅토리노트, 최선을 다하며 죽는다. 여기까지는 저희 책들이었고요. 벌레를 사랑하는 기분, 이다의 자연관찰 일기를 읽었고 최근에는 식물에 관한 오해를 출간되자마자 사서 한동안 열심히 읽었는데 그러고 나서 여둘톡에서 책이 소개되는 걸 듣고 뿌듯해했어요. 여기도 선행학습이네요. 와, 아니 김한토로님 너무 여둘톡과 정말 취향이 겹치시네요. 호토로처럼 김한토로도 작년 3학년 때부터 학교에서 리코더를 배웠어요. 아무래도 황선우 작가님의 영향으로 리코더가 더 가깝게 친근하게 느껴지는지 빨리 정을 붙이더라고요. 요즘은 리코더로 베토벤 바이러스 연주하는 걸 좋아하는데 호토로님이 연주하는 여둘톡 시그널 음악을 듣고는 본인도 그걸 연주해 봐야겠다고 했어요. 아직 시작은 안 한 것 같지만요. 야, 호토로 양토로의 즉흥잼 공연이 이렇게 또 다른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겁니다. 예술적인 영감을 주는 거죠. 네. 제가 아무튼 리코더는 지금 써야 되는데 많이 미뤄지고 있지만 이렇게 리코더 친선 대사 역할을 특히 어린이들에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놀고 있지 않았다. 맞습니다. 그렇게 리코더를 연주하고 미술 학원에 다니고 태권도와 수영과 축구를 열심히 하면서 자기도 은미체가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해왔는데 얼마 전에 몇 년간 함께한 동네 미술학원이 문을 닫는 바람에 미술은 학교 미술 수업이랑 가끔 가는 미술관에서의 감상만 남았네요. 이렇게 언니들 덕분에 어린이와 함께 여둘톡을 듣고 여러 컨텐츠를 함께 즐기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좋아요. 감사합니다. 단정한 문장으로 말씀하시는 두 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늘 위로가 되고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고 그렇게 나아갈 지표를 마련해 줍니다. 다음에는 가벼운 메일로 돌아올게요. 이상입니다. 하셨네요. 그러면서 추신으로 저에게 리코더 악보를 어디서 구매하는지 알 수 있을까 하고 물어보셨어요. 푸푸아오에와 저희의 로고송 악보를 리코더로 불기 좋은 것을 못 찾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절대음감은 아닌데 상대음감으로 들은 노래들을 리코더로 많이 불어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악보를 안 봐도 노래는 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리코더의 음역대 2옥타브 정도 되는 안에서 이 음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불어서 따서 연주를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악보를 구해서 연주하고 싶은 곡이 있을 때는 인터넷 서점 같은 데서 리코더 악보를 검색을 해요. 곡으로 검색해서는 안 나오긴 하지만 리코더 악보를 검색하면은 목차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목차에서 내가 연주하고 싶은 곡들이 있는 경우에 구매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하기 어려운 곡들은 리코더 전문 유튜브 채널들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악보를 소개해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는 율다우 리코더라는 채널을 가끔 K-팝 같은 거 소개를 해주셔서 거기도 종종 들어가곤 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선우 씨가 클래식 연주자로서 초대받았을 때 반주자로 악보를 구하려고 제가 이용했던 곳은 악보바다라고 하는 앱도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은 곡으로 검색을 해서 그 곡의 수준이 좀 다양하게 악보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한 곡씩 결제해서 PDF로 내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네, 우리 김한토로 님도 리코더 연주 즐겁게 하다가 요거 좀 녹음해 볼까 싶으면 다음에 한번 보내주세요. 아니 근데 예전에 자신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 기혼 유자녀여서 여들톡을 듣는 게 너무 자신에겐 톡식하게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도 계셨는데 지금 밤밤토로님의 경우에는 거의 김한토로님의 문화생활을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함께 키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받아들이는 태도를 이렇게 가지시면은 우리 모두가 서로 풍성하게 서로의 가진 것을 내어주고 함께 할 수도 있는 건데 말이죠. 맞습니다. 참 이 메일을 읽으니까 여러 많은 다른 톡토로님들도 자녀들과 함께 여들톡을 듣고 자녀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게 있으면은 또 그걸 지금 밤밤토로님은 얼마나 적극적으로 영화도 같이 보러 가고 공연 책 이런 거 얼마나 잘 찾아다니시나요? 너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톡토로님들도 이렇게 해보셔도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요. 제목이 과분한 메일이 와 있습니다. 가장 진화한 두 인간 언니들에게 축하와 감사를. 와. 언니들 안녕하세요. 휴직하면서 근데 두 인간 언니들. 네. 가장 진화한 두 인간 언니들에게 이렇게 띄어 읽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누진다 초점처럼. 휴직하면서 제철 팟캐스트를 듣고 있는 쉬고 있는 쉬는 토로입니다. 먼저 뉴욕타임스에 빛나는 투 위민 정말 축하드려요. 좋은 걸 좋다고 스스럼 없이 말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계시는 두 분 정말 멋집니다. 듣기만 하다가 많이 표현해달라고 하셔서 메일을 써봅니다. 저는 황선우 작가님의 아는 지인의 와이프입니다. 어느 분인지 밝혀두셨네요. 이분 아시나요? 그럼요. 네. 남편이 종종 내 주변에 열심히 사는 몇 안 되는 사람은 황선우라고 말하곤 했어요. 그렇게 작가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럴 리가요? 주변에 열심히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다 6년 전쯤 술자리에서 잡지 폐간 이야기를 하며 선우 작가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동안과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시나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책이 나왔어요. 그동안 저는 2019년 아이를 낳고 장녀 워킹맘으로의 조울증이 찾아왔고 작년 극심한 번아웃을 겪었고 때마침 두 분의 팟캐스트로 마음을 잡다 휴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괄호 열고 너무 길어질까봐 빠른 전개. 두 분의 정돈돼 있는 일상과 멘탈에 저거야 내가 원하던 삶. 탁구를 치고 리코더를 연주하며 좋아하는 묵고제비 일상을 지키면서도 직업인으로서의 전문성과 자부심을 가진 두 분은 제가 아는 사람들 중 가장 진화한 인간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이런 멘트에 합당한 사람들일까요?
이렇게 오해가 깊어질 때는 저희의 시간 관리가 안 되는 사람들의 시간 관리법 에피소드라든가 아니면 백화 특집 라이브에서 화병 쏟는 뭐 그런 거를 보시면 저희에 대한 어떤 현실 감각을 일깨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직방은 완벽한 사람은 없다 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남편에게 나도 저렇게 살래 하고 일단 처박아둔 서랍 같은 일상을 정돈하는 것을 목표로 4월부터 휴직 중입니다. 한 달만 쉬고 일상을 정돈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3달 넘게 여유는 아직도 없고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는커녕 내가 뭐가 좋지? 먼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정성을 들여야 하는 일이었어요. 지금도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것 때문에 예민하게 아이를 대하지 않고 남편에게 요구하는 듯한 기대도 안 해요. 시간만 있으면 하리라던 영어, 독서는 시간이 생겨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았고 우선 루틴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월요일은 청소의 날, 제철 팟캐스트를 들을 수 있는 화요일은 요리의 날, 이런 식으로요. 제철 팟캐스트는 물론 언니 저 어떡해요? 전화하고 싶을 때마다 펼치는 숙성된 팟캐스트들은 평생 펼쳐볼 바이블이에요. 어제는 당첨되고 포기한 둔촌 주공이 2배가 되어 우울해져서 32화 부자로 사는 법을 다시 들으며 볶아칠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 하나 언니가 사실 이것은 부자가 되는 법이 아니고 부자로 사는 법입니다. 깔깔깔 여러분들은 낚이셨습니다. 멘트를 듣고 정신 차렸어요. 이거사, 넌 언제까지 인생의 가치를 자꾸 돈으로 환산하고 있을래? 그때 너의 선택을 존중해 라고 들렸고 애도 일도 다 엉망이라며 자괴감에 빠져 있을 때 이옥선 작가님이 만다고 그라노 하며 등짝 스매싱으로 다독거려주며 아유 안 맞아보셨네요. 등짝 스매싱은 다독거리는 것은 아니에요. 아프죠. 예, 정신이 번쩍 들죠. 끈기 있게 대충 오래 해라 라며 솔루션까지 주셨고 그리고 황선우 작가님의 뭔가 중요한 이야기 할 때 감정을 뺀 담담한 목소리가 하나 작가님의 공감을 바라는 질문에 1초 정도 뒤에 네 하는 담백한 대답이 엄청 힐링인 거 아시는지요? 지금 쉬는 토론님께는 힐링일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되게 맥 빠지는 뭐 그런 것이긴 하지만 아무튼 조언받은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조금씩 정리를 하면서 복직을 생각하면 바쁜 일상들이 예상되어 마음이 떨려지지만 언니들 이야기 들으며 마음을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떠먹여주시는 두 분 오래오래 깔깔하며 계셔주세요. 감사합니다. 쉬는 토로 드림 하셨어요. 아, 쉬는 토로님,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그 중간에 쉬는 토로님의 남편인 지인이 있기 때문에 뭐 간간히 쉬는 토로님의 사진도 보고, 애기 사진도 SNS로 보고 이러면서 내적인 친밀감이 있는데, 이렇게 여둘톡 잘 듣고 있다고 표현을 해주시니까 또 굉장히 힘이 되네요. 그리고 영어와 독서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원히 언젠가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야 아닌가요? 그렇죠. 독서는 근데 저희가 워낙에 여둘톡에서 책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좀 요거는 나랑 맞을 것 같아 싶은 책을 하나 붙잡고서 읽기 시작하시면 독서 같은 경우에는 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한 책이 다른 책을 불러오는 식으로 좀 흐름을 탈 수 있는 것 같아요. 영어는 어려워요. 저는 독서에 대해서는 그것을 숙제로 여기는 마음이 결국 독서와 멀어지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주의라서 너무 그렇게 압박감 느끼지 마시고 지금 톡토로 이름도 잘 정하셨네요. 쉬는 토로잖아요. 저희가 오늘 노화에 대해 얘기하면서 술 마시고 뻗었다가 다시 일상을 살아가고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저희는 아주 신나게 놀아버리고 난 다음에는 저희 둘 다 서로에게 오늘도 술쓰레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런 때가 있어야 그러니까 아유 진짜 뭐도 하고 뭐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겠네 하고 그냥 좀 쉬는 시간도 있어야 아유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 일어날 힘도 채워지는 법 같아요. 너무 쉬는 동안 스스로를 또 볶아치지 마시고 푹 쉬시고 다시 복직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런 기간에는 주 단위 루틴 만드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 매일매일 루틴을 지키는
편은 못 되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팟캐스트 녹음과 업로드라는 큰 업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요일에 취미생활도 배치를 하고 뭐 친구들과의 만남도 배려를 하면서 일주일 단위로 삶이 규칙적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굉장히 건강한 일상을 꾸려나가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쉬는 토로님 잘 쉬시고 또 뭔가 생활에 변화 생겼을 때 메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뉴욕타임스에 나간 게 큰일이기는 했나 봐요. 그러니까 연락이 없던 선후배 친구들한테 연락이 오기도 하고 근데 그리고 선우 씨한테만 오고 제 친구들은 감감무소식이에요. 아무도 뉴욕타임스를 제 보는 친구들은 사람들이 이제 없는지. 영문과 출신이니까 그리고 우리 톡토로들도 특히 해외에 계신 분들, 이제 뉴욕타임스를 좀 구독하시는 영어권에 계신 분들이 엄청 반가워해 주시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본인이 늘 보고 있는 매체에 우리 허수라고 친근한 이 여들톡 두 사람이 나오다니 이게 홍제천 굉장히 진검다리에서 그게 더 반갑나 봐요. 그래서 많은 톡토로들이 인사를 건네주셨는데 그중에 저스티나 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맨해튼에서 약사로 오랫동안 일을 해오셨고 따님들이 계시는 그런 좀 연세가 저희보다는 있으신 분이신데 엄청나게 반가워하면서 메일을 주셨습니다. 황선우 김하나 작가님, 이게 웬일입니까? 마치 내 딸들이 신문에 나온 양 단숨에 읽으면서도 가슴이 두근두근. 이 소리 들리시나요? 네,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소리째에 앉아있는 벽 색깔, 그림, 소녀같이 징검다리 위를 뛰는 모습, 탁구 치는 모습, 집의 현관인 것 같은 공간, 모두 제 상상 속의 공간이 현실로 바뀌면서 흐뭇하게 마음은 벌써 한국으로 날아갔어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빅허그를 합니다. 한글로 타자 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이렇게 두 번째 메일을 보내봅니다 하면서 뉴욕 맨해튼에서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 저스티나 리 님이 보내주신 첫 번째 메일은 50년 부재 중이었던 한국이라는 제목으로 지금까지 여들톡을 들으면서 해보셨던 거, 본인의 여러 삶과 연관된 것들 굉장히 잘 써서 보내주셨어요. 네. 한글 타자가 쉽지 않다고 하시면서도 잘 보내주셔서 저희가 꼼꼼히 다 잘 읽었습니다. 네, 그리고 9월부터는 이제 한국에 잠시 방문하러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여들톡에서 언급한 장소들도 가보시면서 즐거운 고국 방문 되시기를 바랄게요. 그러면서 첫 번째 메일 마지막에 뭐라고 써주셨냐면 우리 작은 딸 중고등학교 때 브리트니 스피어스 콘서트 갈 때마다 데려다 주곤 했는데 그 기분 이 나이가 돼서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하셨어요. 저희를 좋아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삐리삐리토로님께서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중에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사를 읽고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네요. 네, 그 기사에 제일 처음에 나왔던 에피소드라고 저희가 107화에서 언급을 했던 저희의 북토크에 와서 출생률 하락에 책임감을 느끼지 않느냐라고 질문했던 그 남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써주셨네요. 8살 북토크 때 질문한 그 남성분 일화 듣다가 정말 하말 넘만이라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적어봅니다. 결혼하지 않은 자녀를 낳지 않은 여성은 언제나 존재해 왔을 텐데 그것을 드러내는 것조차 죄악시하는 사회라니. 여자다운 외형, 여자다운 성격, 비장애인, 결혼, 출산 같은 것들만이 여자의 정상성이라고 하면서 거기다 더해 이건 여성 개개인의 문제다라고 말하는 분위기잖아요. 옛날부터 여자라는 역할이 그래 왔던 대로 순종해야지. 요새는 여자들이 드세다 이러면서 또 여자 탓하기 바쁜 사회에 신물이 났어요. 솔직히 그런 사회 분위기를 바꿔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세상을 탓하면서 늘 남들 도마에 오르지 않게 존재를 숨기고 조용히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와 같은 따옴표 비정상 여자인 친구들과 함께 세상이 먼저 우리를 내쳤으니 우리끼리만 연대하겠어 라며 세상을 저주하면서 살았어요. 그땐 그것만이 방법이라고 생각했고요. 제가 그렇게 점점 고립되어 저물어가듯이 살고 있었는데요.
한쪽에서는 언니들이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40대고요. 둘 다 결혼 안 했어요. 근데 같이 살아요. 저희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저희가 아는 50대 언니가 있는데요. 완경을 하면 이런 점이 좋대요. 여자한테 이런 말은 21세기에 무슨 소리죠? 탁구를 치는데 70대 선배님이 그러더라고요. 김연경 선수가 등등 어쩌고 저쩌고. 언니들은 그냥 사는 얘기를 하는 건데 제 삶이 긍정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게다가 사는 게 재밌어 보였어요. 아, 언니들도 이런 경험이 있구나. 화를 내야 할 땐 화를 내고 욕도 하는구나. 실수도 하는구나. 실수를 참 많이 실수 하죠. 많이 하죠. 아, 그렇다고 세상을 미워해 버리진 않는구나. 깨달았어요. 언니들도 세상의 부당함에 힘들었던 적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저처럼 세상을 등져버리지 않고 말하기로 드러내 주셔서 이 선한 영향력이 저한테 닿을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여들톡을 들으면서 나보다 앞서 부당함을 겪은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을 나와 비슷하게 느꼈다는 것에 진심 가득한 공감으로 가슴이 뻐근하고 슬퍼요. 하지만 그에 더해 또 여들톡엔 좋은 방식으로 생각의 방향을 조절하는 법, 세상과 조율하는 법, 그러면서 즐겁게 사는 법도 녹아 있어요. 부당함과 차별은 겪어본 사람이 아니라면 전혀 몰라요. 언니들이 보고 겪었던 것을 또 누군가가 겪지 않도록 세상의 모든 스펙트럼과 모든 자리마다 시선을 주는 것 같아 늘 편안하고 따뜻하다고 느껴요. 언니들의 존재 덕분에 저도 세상을 탓하기만 했던 것을 그만두고 저도 여혼살로 여자 혼자 살고 있습니다. 여혼살로 존재하고 있다고 용기를 내어 세상과 화해하는 중입니다.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지만 미워하고 고립되어 버리는 것보다 더 좋은 방식이 있다는 걸 언니들이 존재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매주 이야기해 주셔서 정말 마음을 다해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뉴욕타임즈에 나오는 것쯤은 당연하죠. 100번쯤 나와야 됩니다.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러워요. 언니들의 건강과 안녕을 늘 기도할게요. 삐리삐리토로 드림 하셨습니다.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한테 말하기를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저희에게 또 이렇게 삐리삐리토로님이 힘찬 메일을 보내주셔서 저희도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맞아요. 뭐 저희가 세상으로부터 뭐 차별받은 것도 있고 부당함을 겪은 것도 있지만 또 세상에 태어나서 좋잖아요. 재밌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요.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인간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고 누리는 것도 많고 그 와중에 또 세상과 싸워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모든 게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게 우리 삶인 것 같아요. 그것을 잘 누리고 싶고 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고 그렇습니다.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108화 주제는 나이 듦의 속도였습니다. 여둘톡 뒤에는 톡토로가 있고 톡토로 뒤에는 여둘톡이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감사합니다.